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한 분 전화 오셨는데 한국말을 잘하는 베트남 여자를 소개를 받았대요. 그리고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여자를 소개를 받았는데 이 결혼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분 스토리도 좀 들어보니까 한 5년 전에 제법 나이 차이가 있는 건터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살고 이혼을 하셨대요. 그런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데 어떤 여자는 남편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분은 아쉽게도 이혼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남부 여자 특징 한두 가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남서부라고 해서 건터, 하우양, 까마우, 박리우, 끼엔양 뭐 이쪽 여성들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이 사실은 베트남에서도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 국제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이쪽 여성들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다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쪽 그 남서부 지역의 그 여성들의 특징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을 충족을 시켜주면 결혼 생활이 잘 진행이 된다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느끼는 첫 번째는 이쪽 여성들이 좀 돈에 민감합니다. 베트남 평균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돈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돈 좀 쓰면은 나이 차이가 한 25살, 30살 나더라도 결혼은 가능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나이 차이를 계속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국제 결혼에서 이혼율을 보면 50대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40대 중후반 이 순으로 이혼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30대나 40대 초반은 신부랑 치고받고 하더라도 이혼까지는 잘 안 가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국에 와서 도망가거나 이혼을 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나이 차이가 심한 커플. 그 이유가 한 가지로 압축하자면 대부분 처음에는 어떤 한국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결혼을 선택을 하지만 막상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그런 신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 친구는 한 39살짜리 신랑이랑 사는데 내 신랑은 52살이고 3살이면 거기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여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극심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남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여자의 감성을 맞추지를 못해요. 여자도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40대 후반이나 50대의 감성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국제결혼 회사를 운영을 했었고 또 한국에 입국해서 살고 있는 한배 부부들과 모임도 하고 아직도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내는 커플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결혼 전에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것과 결혼 후에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게 너무 다릅니다. 사실이 그래요. 엊그저께 어떤 댓글에 남자가 49세 재혼이면 30대 초혼 여성도 결혼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저도 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 그 30대 초혼 중에서 괜찮은 여자를 찾을 확률이 과연 몇 프로나 있겠냐 이겁니다. 30대 초혼 자체가 많이 없어요. 있어도 보통 보면 어떤 매력이 없거나 성격적으로 좀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 컨택이 안 되고 밀려났겠죠. 그러면 그런 여자를 컨택한 사람은 과연 그 결혼이 잘 진행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국제결혼 시장에서 제일 압도적으로 많은 신부는 20대 초반의 초혼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재혼 여성이고요. 근데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각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나이 차이를 줄이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초혼에 얽매여서 어린 여자를 선택해서 나이 차이가 심한 결혼을 한 것보다는 비교적 잘 살다가 이게
근 10년간 제 경험에서 나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서 자기 직장에 베트남 국제결혼 하신 커플이 한 10커플 되는데 자기 빼고는 거의 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한 것을 보고 어떤 일종의 선입견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선입견이 있고 나쁜 선입견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제 고향 선배 중에 하나가 그 개인적으로 베트남 여자를 소개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한 6커플을 소개했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또 김천에 제가 아는 선배가 그 농협 쪽 일을 하는데 그쪽 커플들은 한 명도 안 도망가고 잘 살아요. 한 30명 결혼시켰는데 잘 삽니다. 최근에 한두 커플 이혼한다는 얘기가 찌그락찌그락 나오는데 그래도 한 5, 6년 살았으니까 나쁘진 않은 거죠. 그리고 제가 한배 모임을 김포에서 해요. 강화하고 김포하고 인천하고 이쪽 지역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하거든요. 근데 이쪽도 한 28명 중에서 한 80% 이상은 결혼 생활 아직까지 잘 하고 있어요. 이 모임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한 7, 8년 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제결혼이 잘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이 돼 있으면 그쪽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보면 그 시골 쪽이 이혼율이 높고 도시 쪽이 좀 덜하기는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는 확실한 게 남서부 여자들이 돈에 좀 민감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결혼하는 지역이 아무래도 하이퐁인데 하이퐁 같은 경우에도 그냥 딱 나눠줍니다. 한국에서 도망갈 여자 예전에 많이 위장 결혼했죠. 이런 여자는 남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냥 도망가요. 근데 북부 특징이 뭐냐면 약혼하고 한 달 내지 2달만 넘기면 대체적으로 한국에 가서도 별 문제 없이 쭉 가요. 제가 봤을 때 북부 여자들이 성격은 좀 세도 의리가 있는 점이 있고 남부 여자들이 결혼을 하기는 쉽지만 어떤 금전적인 요구가 좀 있는 편이고 또 부부지간의 의리적인 면에서는 북부보다는 좀 덜하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제결혼 하면요 한국말을 잘하는 여자 이거 꼭 좋게만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미국 제일교포들 보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잖아요. 나고 자란 게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식 사고방식에 익숙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한국말을 잘하는 베트남 여자도 한국 문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배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내가 결혼한 와이프가 한국에서 이미 패치가 끝난 여자다. 그러면 이 여자는 좋은 것도 잘 알고 있고 나쁜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아니면 남편의 결혼 환경이 좋지 못하면 빨리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결혼 생활 하다가 이혼하고 다시 한국 남자를 만나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고 한국에서 돈 벌고 싶으니까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케이스가 없으면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저희도 국제결혼 업체를 할 때 한국말 잘하는 그런 여자를 소개를 해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서부터 욕먹기 싫어서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여자가 한국말을 잘하면 한국에서 똥파리들이 그렇게 껴요. 왜 그러냐면 그 여자가 이쁘고 안 이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또 잘 알아듣기 때문에 작업질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한테 하지 못하는 민망한 색드립도 베트남 여자한테는 대놓고 해요. 왜? 그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어떻게 신고를 하거나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 잘하는 특히 재혼 여성은 소개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 보통 국제결혼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친 나이 차이, 그리고 나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서로 관심이 없어서 대면대면 하다가 서서히 멀어지는 케이스, 대부분 이런 게 많아요.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그
그 여자가 한국에 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남자가.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대들한테 베트남 여자가 한국에 진출하는 징검다리가 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진짜 뭐 꼴같 짜는 양반 58세 되시는 분 30대 초반 초혼 여성이랑 결혼했는데 너무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그렇게 계속 부정적인 텐션으로 자기 아내를 얘기하면 그 결혼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처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서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국제결혼 하시려면 좀 국제결혼의 속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고 또 베트남 국제결혼 하시려면 베트남 문화나 베트남 여자가 무슨 생각으로 나와 결혼하는지 이걸 알고 결혼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내가 나이 차이 나거나 아니면 나와 결혼하는 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은 이 국제결혼 시장의 큰 오판입니다. 이런 오판으로 인해서 결혼이 어려워지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베트남 국제결혼은 이미 통계가 나와 있어요. 10명 결혼하면 7명은 한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트렌드가 한국에 가기 전에 많이 깨집니다. 여자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많이 참았는데 현재는 한국에 가는 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중간에 결혼을 포기하시는 분도 많이 늘었어요. 제가 봐도 그래 보여요. 특히 토픽으로 바뀌면서 그게 심해졌어요. 예전에 영사관 지정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때는 그냥 문제 외워서 시험 봐도 합격하고 그랬는데 토픽으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빡세졌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똑똑하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은 한국어 이수증 받기 어려워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전반적으로 국제결혼 하시는데 반영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얘기가 한국어를 잘하는 재혼 여성 내지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던 여성 이런 여성들이 오히려 국제결혼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는데 다만 제가 한국어를 다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제가 남부 여자들 얘기하면서 한국에 오고 싶어갖고 결혼했는데 와서 막상 살아보니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 했죠.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고 보통 보면 베트남 일부 여성들 중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남부 여성들이 결혼하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빠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라는 의미로 한국어를 잘하는 여자 또 한국 패치가 어느 정도 된 여자 이런 여자를 멀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인 즉슨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면 그 여자는 남편과 다른 사람을 더 냉정한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현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는 여자를 만나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를 않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